사귀는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조금만 이 여성분이 이 남자에게 소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사고를 칠 것 같다,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찔러버리고 싶다는 등 어쩌면 온갖 햄박스 문자를 갖다가 자신에게 매일같이 온대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기겁을 하고 이 사람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남자는 자꾸만 자기에게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오늘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정신질환자 중에는 유독 집착형 질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는 행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성격의 가족이나 아니면 이러한 성격의 사람과 사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이러한 집착형 질환을 가진 분들이 제법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남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 형태의 성격 소유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허나 유별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남녀 간의 사귐이 있다면 사랑을 핑계로 더더욱 엄청 많이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령 사귀는 여성분이 잠시만 연락이 되지 않으면 뭐 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한참 연애할 때는 이 몸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막 쏟아지니까 앞뒤를 가리지 않고 눈이 멀어서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많이 분비가 되어지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많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좋을 때 이 도파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상대방의 행동, 즉 이것이 지나치다 생각되면 반드시 한 번쯤 그 사람을 체크하고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정신질환 중 하나의 형태로서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대형 사고를 치고 상대방을 못살게 굴고 자신을 배신했다는 착각 속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위험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상대를 위협하고 또한 문자를 통해서 협박하고 심지어는 상대방 가족들까지도 죽여버리겠다라고 운운하면서까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말만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실제로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령 사귀는 여성분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진입학은 뒤로한 채 극도의 분노부터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혼자 스스로 상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노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대형 사고를 쳐서 종종 이 텔레비 뉴스 시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는 임상심리학자들의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생물학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격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소시오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유년 시절의 환경결핍의 요인으로서 즉 심각한 트라우마, 학대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아이들의 유년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유형의 질환자들을 제법 많이 상담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40대 중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질환으로 해서 가족들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3번이나 4번 정도 만나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집착을 하며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유행이 바로 이런 집착형 질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임에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집착을 하는
그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참 좋지 못한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예로움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성격 탓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자꾸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로움에서 그렇고, 둘째는 자신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은 사랑이라도 받고 싶어서 이러한 집착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변에 친구 한 명도 없고 자신을 위해주는 가족들도 자꾸만 자기를 멀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조금만 친절을 베풀었다 하면은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그 집착형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매일같이 2번 내지 3번의 문자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제가 바빠가지고 답을 안 하거나 조금 소홀하면은 소장님 나를 버렸다고 하면서 장관 문자가 오곤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도 한 번 전화를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대화하고 싶어서 자꾸만 필요 없는 말들을 끌어내가지고 자꾸만 오랫동안 대화를 갖다 연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유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상담소에 오기 전에 매일같이 집안에서 화내고 짜증내고 동네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얼굴이 마주치면은 그냥 막 욕설을 해대고 그 다음에 격팍하게 뭘 집어 던지고 이렇게 했던 친구였는데, 저희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이렇게만 치료 한 6번 정도를 받고 많이 좋아지니까 부모들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다 나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너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벌고 또 이 장가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상담과 최면 치료를 갖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한 5개월 만에 다시금 얼마 전에 이 발병을 해서 저에게 연락이 온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이분은 제가 그 부모들에게도 얘기했었고 그 당사자에게도 최소 3개월 이상 최면 치료를 이렇게만 상담을 받자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이 아이는 빨리 돈을 벌고 장가를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앞서가지고 그 저의 권유를 갖다가 참 듣지 않았던 그런 불행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유행들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를 하거나 조금 나아지면 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다 보니까 가족들은 마치 그것이 치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갖다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환자분은 사귀는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조금만 이 여성분이 이 남자에게 소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사고를 칠 것 같다,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찔러버리고 싶다는 등 어쩌면 온갖 햄박스 문자를 갖다가 자신에게 이 매일같이 온대요. 그리고 사귀고 있는 여성분에게 보내는 그 문자를 보면 끔찍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기겁을 하고 이 사람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남자는 자꾸만 자기에게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담을 해온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 저희 상담소에 찾아왔을 때에는 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담소로 와서 3번의 상담과 최면 치료를 이렇게 마했더니 이분은 너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천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내가 다 나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더 이상 상담받기를 원치 않아서 이러한 질병이 다시 한번 재발한 이런 것을 제가 이게 보게 되어지면서 이분하고 사귀는 그 여성분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사귀는 남자가 우리 소장님에게 상담받고 최면 치료 받을 때는 그렇게 좋아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이것이 재발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고 상담을 받아갔기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덜 된 상태에서 중단하다 보니까 질환이 다시 서서히 발병하게 되는 것이 이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나 이러한 청년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소 3개월만이라도 상담 치유와 최면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데 의외로 빠른 시일에 질환 상태가 좋아지니까 가족들의 관심이 회복된 것으로 착각하고 가족들이 일반적인 판단으로 치유를 중단한 상태라고 그런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면 치료는 쉽게 말해서 내면 속에 잠재하고 있는 일종의 트라우마, 즉
지우개로 글자를 서서히 지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최면치료가 무엇이냐 하는 것 때문에 최면치료는 내면 속에 있는 질환들을 끄집어내서 지우개로 글자 디우시 서서히 지워 나간다는 그러한 치료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질환은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치유 시간을 최소 3개월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은 간혹 치유가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혹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집착형 유행이라면 반드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집착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언제 어떤 큰 사고를 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TV 미스컴을 보니까 사귀는 여자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아가씨의 부모님과 거기에 사귀는 언니까지도 칼로 죽이겠다라는 그런 미스컴을 제가 보고 끔찍하게 놀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환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들까지도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참으로 끔찍한 질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유행의 사람들을 한 번쯤 상담을 하였을 것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그 사람의 질환 상태를 잘 파악해서 정말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행의 질환자분들을 잘못 상담하거나 짧은 지식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큰 har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은 유해를 입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서 좋은 상담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런 가족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치유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